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스티븐 잡스처럼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도 피해갈 수 없었던 암, 바로 췌장암이죠. 이 췌장암은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췌장염도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질환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성 췌장염 혹은 만성적인 당뇨 이런 것들의 원인에 의해서 췌장염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반려동물에서의 췌장염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 그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십이지장에 인접해 있는 장기로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과 같은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인과 동시에 아밀라제나 라이페이즈와 같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췌장 같은 경우는 십이지장에 인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오른쪽 신장, 담낭 등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요 여러 군데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담관과 췌관도관이 하나에서 두 개가 분리된다, 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낭염, 췌장염, 십이지장염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질환들이 고양이에선 자주 생기는데, 이를 트리아자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반려동물에서 알려져 있는 췌장염의 원인은 저혈량, 저산소, 고지방 식이, 스테로이드 등을 비롯한 여러 약물들, 이러한 것들이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고 있는 경우에도 췌장염이 자주 발생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수술이나 이런 거에서 마취를 오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췌장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췌장염은 무증상에서부터 소화기능의 장애,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복막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복통을 느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전이 생겨서 다리를 못 쓰거나 갑작스러운 쇼크가 온다거나 이러한 위급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괴사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그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밖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비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졌을 때 미끌미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췌장염으로 사망을 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괴사성 췌장염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혈전이 생기거나 혹은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췌장염과 관련된 증상들을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배에 힘을 주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보통 아이들이 배에 아프면 힘을 주고 있는데,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이유는 긴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배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허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배에 힘을 이렇게 딱딱하게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어딘가 복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가 어디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잘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좀 똑똑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복부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엉덩이를 이렇게 드는, 이렇게 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게 기도하는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프레이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프레이 포지션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가 췌장염에 걸렸을 확률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췌장염과 관련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무증상기의 췌장염의 환자는 굳이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특별한 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조절을 좀 하라고 하죠. 고지방의 시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췌장 수치가 높다 하여도 아이가 증상이 없으면 굳이 입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상이 있는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하면서 들어가는 대부분의 치료들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들, 저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원인들을 없애주기 위한 대증 치료들을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진통제를 주고, 토하면은 구토를 못하게 하는 약을 주고, 수액을 줘서 수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췌장염을 치료를 하는 거고, 복막염이나 이런 합병증이 있거나 췌장이 많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혈장이라고 하는 치료를 같이 해주기도 합니다. 이 혈장해준 췌장을 보호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뭐냐?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아이의 혈액에서 적혈구를 뺀 나머지 부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이한테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요. 특히나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이들은 좀 그래도 사용을 할 만한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혈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췌장염을 치료를 하는 근본적인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췌장염 약을 뭐 계속 먹고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제가 약간 갸우뚱갸우뚱 하게 된다. 왜? 췌장염은 췌장염 약이라는 게 없어요. 증상과 관련된 그냥 치료를 하고 있는 거일 뿐입니다. 물론 그 자가 면역성 췌장염, 오토이뮨 판크레타이티스라고 하는 질환들이 있긴 한데 그게 단독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다른 면역계 질환과 함께 발생이 되는 루푸스라고 하는 질환이 있을 때 자가 면역성 췌장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췌장염이라고 약을 계속 먹는다. 이거는 보호자분들이 췌장염 약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 췌장염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한번 걸렸던 애들이 만성 췌장염으로 넘어가면서 증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보호자분들이 췌장염 되게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아주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맹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영양제와 관련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댓글들 막 올라가 있고 막 이렇게 한 것들 보여드리죠. 이거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노자임과 라이펙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 췌장염이 있을 때 이 췌장을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굶겼단 말이야 며칠.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게 췌장염이 결국 자기가 나아야 되는 건데 나으려면은 열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영양소가 있어야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토를 못하게 하는 구토제를 여러 개를 쓰더라도 강제로 막 먹이어서 췌장염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영양제라고 하는 건 라이펙스나 노자임이나 이런 건 원래 언제 쓰냐면은 EPI라고 해서 엑소크라인 판크레아틱 인서피션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외분비성 췌장 기능 부전, 즉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췌장염은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는 질환이 아닙니다. 자이모젠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이게 너무 빨리 활성화가 돼버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EPI라고 하는 거는 만성 췌장염을 오래 앓았던 아이들한테서 이게 외분비성 췌장 기능 부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감자죽처럼 소화가 안 된 변을 엄청 많이 싸고 애가 막 말라요. 이렇게 된 아이들에서 TLI라고 하는 농도를 재고 그 농도가 너무 낮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걸 진단을 해서 요 약을 쓰는 거거든요.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막 서로 막 이거를 췌장염인데 노자임을 쓰고 있다, 라이펙스를 쓰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건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내가 이거 몰라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자료들을 싹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라이펙스와 관련된 그 사용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올라와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EPI 때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췌장염과 EPI는 아예 다른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쓰고 막 이것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췌장염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 췌장에 무리가 가는 약을 가급적 쓰지 않는 거고 또한 약물이 췌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약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좀 조심해 준다. 두 번째는 우리 친구가 췌장염에 한번 걸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뭔가 체액이 소실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저혈량을 막아주고 탈수를 해결시켜주기 위해 빨리빨리 병원에 와서 수액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 수액 치료가 안 되면 음수를 많이 해서 탈수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염 약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 그죠? 췌장염 약이 아니고 췌장염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리고 두 번째, 췌장염에 쓰는 영양제 라이펙스 노자인 췌장염에 쓰는 약이 아니고 외분비성 췌장 기능 부전에 사용되는 약이다 라는 거. 세 번째, 기름진 음식 주지 말자. 캠핑 같은 데 가서 삼겹살이나 뭐 이런 거, 족발 이런 거 던져줘서 한두 점 먹는 거 괜찮을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췌장염 오는 아이들 매우 많습니다. 매우 비싼 캠핑을 하지 않으시려면 아이들한테 그런 거는 안 주시는 게 좋다. 이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